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경민입니다. 이렇게 주말인데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다른 곳 가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과학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제가 그 시간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채워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 이제 먼저 제 이제 간단한 소개부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관련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람들이 요즘에 뭐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운동이 이제 건강관리나 어떤 치유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 운동을 또 좋으니까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운동을 또 잘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약에 이제 부작용처럼 있는 것처럼 이제 운동에도 이제 그런 부작용으로 이제 스포츠 상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포츠 부상에 대해서 뭐 다양한 스포츠 부상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다칠 수 있는 게 이제 발목 염좌라는 거거든요. 그거랑 발목 염좌가 일어났을 때 또 후유증이 있어요. 그 중에 그 후유증이 보통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또 그러면 이렇게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이 발목 염좌 부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예방법까지 해서 배우고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는 대략 1시간 정도 예상해서 제가 그 정도 분량을 짰는데 지금 뭐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해요. 근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좀 이제 재밌게 하려고 제가 이 예방법 관련돼서 이제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초중고등학교 온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강의보다는 실습을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조금 기자재도 좀 챙겨와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재밌고 또 오늘 배운 내용을 자기가 좀 이제 경험해보면 좀 더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의 스포츠과학대학의 스포츠과학과라는 곳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스포츠 재활 또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트레이닝이 저희 전공 분야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업도 가르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연구에 있어서 이제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향상이나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키는 스포츠 재활에 이제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하도 뭐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던 선수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나 어떻게 하면 사물 인터넷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형이에요, 체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골프를 친다고 하면 그 골프 체형에 따라 사람들의 스윙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체형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체형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들 이제 조금 두려워하는 거, 피하지방층이나 이런 거를 측정해서 이제 체지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키랑 몸무게,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 몸의 두께 이런 걸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로 그 사람의 체형을 조금 이렇게 빨리 찾아보면 어떨까? 그럼 되게 간편하게 체형을 뭐 사진 한두 장으로 분석을 해서 자기 필요에 맞는 어떤 운동법이나 또 그에 맞는 어떤 재활 방법이 있으면 훨씬 더 개인화된 맞춤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어떤 큰 기반 안에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는 연구가 실버 스포츠라고 이제 갈수록 저희가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제 절대 뭐 튼튼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 이제 거의 50대 다가고 있어서 저도 이제 좀 운동하려고 막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거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운동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스포츠는 조금 재미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노인들도 더 많아지면서 그 노인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스포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게이트볼 하면 조금 진짜 노인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파크 골프라고 들어보셨나요?
골프인데 노인들이 하게끔 조금 좀 이렇게 많이 변형되게 좀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각 시에 보면 저희 그 인천에도 그 인천시 그 문학경기장 근처에 파크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런 것도 한번 즐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피클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테니스랑 배드민턴이랑 탁구랑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것도 노인층에서 되게 확산되고 있고, 한국도 한 5, 6년 전에 들어왔다가 확산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지금 점점 더 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송도,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에 클럽이 있고, 뭐 수원 같은 경우는 클럽이 크고, 뭐 각 지역마다 점점 클럽이 크고 있어서 그런 이제 실버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게,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노인성 질환 플러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성 질환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무래도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약간 어설프죠. 이게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2년 정도 조금 넘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 플로리다 주에 그 마이애미라고 들어보셨나요? CSI 자주 나오죠. 뭐 위험한 도시로 이렇게 보이는데, 맞아,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또 그 지역만 이제 벗어나면 되게 해안가 도시여서 날씨도 사시사철 춥지 않고 항상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고 한데, 저는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어떤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성균관대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뭐 마이애미 학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큰 장점이 여기 보면 이제 학교 중앙에 이제 호숫가거든요. 보통 대학들 보면 호수 하나 끼고 있고 학생들 그 주위에서 공부도 하고 뭐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도 보면 벤치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학생들 많이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위험 경고판이 있는데 뭐 들어가지 마라, 뭐 익사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악어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기후가 아열대여서, 보시면 어때요? 저기가 다른 이제 AT라는 게 Athletic Training인데,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전공이에요. 아직 한국은 이제 막 도입이 됐는데, 이제 미국은 이게 워낙 잘 이렇게 성장하고 그 대학의 어떤 커리큘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물리치료학과 가고 의사가 되려면 의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케어하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나와서 그 관련된 면허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그 담당 어떤 교수로서 여기 학생들하고 이렇게 막 했고, 또 학생들도 뭐 의사들도 환자들 이제 보는 어떤 교육 받잖아, 인턴이라는 것처럼. 이 학생들도 나와서 뭐 이렇게 선수들하고 직접 이제 선수들의 뭐 부상도 케어하고, 또 때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하는데 좀 도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게 또 이제 그 연구거든요. 교수님들 보면 다 수업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에 수업은 뭐 2개, 하나 그 정도인데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연구 때문에 그래요. 연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연구실 이름이 BEST라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자. 근데 그 의미는 보면 이제 뭐 제가 좀 풀어드리면 Brain Excitability Sensory Motor Training이라고,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짝 삐끗하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삐끗할 때 많고, 등산 갈 때 삐끗하고, 남친 여친 만나다도 삐끗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삐끗하면 보통 이거를 이제 인대성 손상이라 봐서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느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잔여 증상이 있고, 그로 인해서 관절이 계속 불안해져요. 그게 어깨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그렇게 불안하면 어때요? 그 안에 있는 뼈 사이가 서로 부딪히는 게 많겠죠. 그러다 보면 관절염이 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절염 하면 어르신 질병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20대, 30대가 관절병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동성으로 다친 그런 이제 사고적으로 다친 거죠. 그게 결국에 이제 관절의 어떤 퇴행성 관절염을 이렇게 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택한 거는 신경 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조물이 튼튼해도 신경이 저희가 얼마나 발목이나 무릎 관절을 잘 통제하냐 그걸 봐서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신경하면 여기 척추신경 있고 척추신경은 뭐죠? 되게 빨라요. 우리가 뜨거운 거나 우리가 이상한 거 하면 순간 빨리 빼죠. 그러니까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얘는 단순해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걸을 때는 어때요? 그걸 걸을 때는 딴 데 보면서도 걸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체조 선수 같이 어떤 빔에서 이렇게 걷는다고 외길이라고 보세요. 옆에 낭떠러지. 그러면 딴 데 보면서 걸으실 수 있어요? 아니죠. 모든 집중이 안 떨어지려니까 이렇게 걸어야죠. 그런 것처럼 내가 신경을 쓰는 거는 결국에 어디서? 발목이나 무릎의 통제를 어디서 받냐면 직접 중추신경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신경 안 쓰는 거 있죠? 그건 아예 척추신경에서 알아서 자기가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럴 때 내 중추신경은 다른 더 중요한 일을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상태는 어때요? 스포츠 상황에는 항상 내 발목이랑 뭐 무릎이나 고관절 내 몸을 신경 쓰지 않고 상대 선수나 어떤 팀의 전략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로 보면 척추신경과 중추신경 간의 관절을 통제하는 기능이 그때그때마다 좀 이제 중요성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측정하는 이제 방법들이고요. 이제 그러려면 실제로 동작을 띄워봐서 실제로 관절이 얼마나 흔들리고 움직임이 큰지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걸 이제 측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그림보다 간단하게 영상을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마이애미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연구조교로 할 때 이제 쓰던 영상인데 이게 이제 동작 신경하는 이제 연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균형 감각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딱 한 발로 쓰면 이게 막 추적이 돼요. 무게 중심이. 그리고 뛰었을 때 카메라가 따라가서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신경 반사예요. 그래서 빨라요, 되게. 그리고 이건 두뇌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딱 소리 나면 여기 뛰죠. 요걸 찾아내는 거야.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뇌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추신경과 척추신경과 아니면 다른 어떤 그 통제하는 변인들이 우리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걸 어떻게 통제해서 우리가 관절 부상을 예방하거나 또는 관절 부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릎이 아파 그럼 어디 가죠 보통? 정형외과 가죠.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약간 그 구조적인 거, 기계적인 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 인대가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실제로 수술을 받아서 연결을 시키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연결이 됐다고 해서 또 기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인대 자체의 어떤 경직성도 있지만 그 인대에 들어가 있는 신경 세포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때요? 관절이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해부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탱크 안에 요 안에 실제로 그 시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사진을 못 찍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학생들이 이렇게 기념사진 찍는 걸 이렇게 놓은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몰래카메라에 걸린 거예요. 저 혼자 뛴 거고 자기들은 딴 거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교수 되기 전에는 제가 학생들을 어떤 스포츠 현장의 어떤 경험이나 그걸 재할 방법 같은 거를 알려줄 때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 되기 전에 이제 다양한 스포츠에서 뭐 선수들, 이건 러크로스라는 경기고, 풋볼이고, 뭐 여자 축구, 뭐 야구 선수, 농구 선수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어떤 AT라는 게 그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AT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오늘의 메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운동이 약이라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운동이 약이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다행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침 방송에서? 잘 됐네요. 맞아요.
그 몸은 신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어떠세요? 운동하세요? 걷기 하세요? 정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3번? 오, 해요? 팔굽혀펴기? 하루에 20개씩? 매일매일? 이야! 줄넘기? 몇 개씩? 지칠 때까지? 하여튼 줄넘기 해요? 한 번 뛰기? 2번 뛰기? 다? 이야. 어떤 운동이에요? 저는 놀이공원에서 달리기예요. 놀이공원에 달리기예요? 얼마나 달려요? 10번씩이요. 10번씩 달려요? 매일매일? 이야. 친구도 뭐 운동해? 매일 하는 거 있잖아. 줄넘기? 다들 엄마들보다 안 돼요. 그렇죠? 어머니 같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 어떠세요? 그 정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워도 해야 된다 생각은 하세요? 하세요? 맞아요? 하세요? 왜 해요? 왜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네? 엄마들. 우리 친구들은 다 하잖아. 잘했어, 다들 100점. 엄마들은 왜 안 하세요? 근데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 봐도 되니까?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운동을 못하는 이유고. 근데 운동을 못해도 해야 된다는 걸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또 있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 또 뭐가 있나요?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치, 유연해지는 거. 운동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딱 스트레스 확 풀리고 유연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칼로리 소모를 많이 했으니까 왠지 살이 빠지는 느낌도 있고, 뭐 어느 날 나도 비키니 한번 입어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참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으면서 더 젊으신 분들 같은데, 한 초등학교, 여러분 그 어머님들 초등학교 때 운동했나요? 주위에서? 태권도? 그러니까 주위에서 운동 하라 그래요, 지금처럼? 그런 소리 안 들었죠.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갈까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운동하라고 했을까요? 운동하면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쌍놈 소리 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운동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랑 관점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운동의 어떤 르네상스 시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운동의 효과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건강이랑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이 있을 때는 운동의 어떤 중요성 그런 걸 모르지만,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조그만 양의 운동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좀 커서 운동은 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장점은 뭐죠? 값이 저렴하고 약보다는, 그리고 부작용이 적다는 거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운동도 약으로 본다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맨 밑에가 그 비만, 그죠? 맨 밑에가 비만, 위에가 심장병, 당뇨병,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뭐죠? 여기서 말하는 건 운동량이 많아지는 거고, 운동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는 운동을 안 해서 어때요? 내가 질병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낮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각 질환마다, 우리가 보통 만성 질환들이 대표적이 이렇게 있는데, 각 질환마다 어때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 어때요? 질환율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운동을 하세요. 계속 의사 선생님도 권하고 다들 자기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이미 많이 하시는데 더 건강해지려고 또 무리를 하세요. 그럼 어떠죠? 운동을 우리가 약도, 이걸 약이라 보면, 약도 내가 막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빨리 나아야 되잖아.
그러면 약국 가서 약을 많이 먹으면 빨리 날 것 같지 않아요? 그치? 아니야? 왜? 네.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그치. 그죠? 자기도 가장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죠? 약에는 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먹어야 돼.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운동도 약이라 보면 얘도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 몸이 지쳐가지고 다쳐요. 그래서 보통 다치는 조직이 이거 근골격 조직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심혈관 질환이랑 다른 어떤 만성 질환들은 이제 통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는 거지. 더 건강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근골격 손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마치 약의 부작용처럼. 그럼 궁금한 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럼 어때요? 저도 이제 다칠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사람들에게 흔히 많이 다칠 수 있는 부상이 궁금한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발목이 삐끗하고 휘는 거, 그죠? 농구가 대표적이죠. 착지할 때 저렇게 휘거든요. 근데 이게 꼭 스포츠에서만 흔한 게 아니라, 자 다음 영상 보시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도 이렇게 휘어요. 그리고 나중에 데이트할 때 젊었을 때 생각하시면 하이힐이나 뭐 이렇게 높은 구두 신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툭 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내려가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접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운동은 약이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고 또 그 운동이 과도하게 하면 스포츠 부상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발목 염좌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자 보시면 발목 염좌는 말이 어렵죠. 그냥 발목이 삐끗하거나 이렇게 틀어지면 어때요? 이렇게 틀어지면 과도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관절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조직 중에 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 바깥쪽에 인대. 여러분들 그 발목 보시면 바깥쪽 복숭아뼈 있죠. 그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인대가 있는데 얘가 보통 가장 흔하게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접질려 버리면 얘가 살짝 찢어지거나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발목 염좌라는 거죠. 그죠? 근데 발목 염좌는 우리가 보통 스포츠 선수들 흔하다고 해요. 근데 실제 최근 연구들 보면 어떻게 해요? 스포츠 선수처럼 군인같이 이렇게 신체 활동이 왕성한 집단, 또 어떻게 뭐 경찰관이나 그 소방서 같이 그런 분들도 발목 염좌가 아주 흔하고, 또 최근에 연구 보면 일반 사람들,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한 20% 정도가 발목 염좌로 응급실을 실려와요. 그 정도로 흔하고, 그리고 또 근데 재밌는 게 이 발목을 접지르는 환자들의 반 이상이 꼭 병원 치료를 받진 않아요. 신기하죠? 발목 다치면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침 맞는다고 하고 보통 정형외과 가진 않고 침 맞아, 아니면 그냥 며칠 참어, 이거 다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발목 염좌가 진짜 이게 병원까지 찾아가야 될 심각한 부상이지.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다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 번 발목을 자기 평생에 한 번이라도 다치면 꼭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또 다쳐요. 그러니까 한 번 다치면 계속 접질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주 접질리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래 걸으면 다리가 피로가 빨리 오니까 그러다 접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어떤 특정 운동, 농구나 축구를 하면 접질려요. 그러면 내가 농구나 축구나 아니면 내가 오래 뭐 등산이나 좀 이렇게 지면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곳에 다니면 접질리는 거 알면 그런 활동을 하시겠어요? 안 하지. 그치? 피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어떤 특정 활동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보면 키네지오포비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네지오라는 게 움직임이라는 소리고, 포비아라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활동을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거지만
또 그걸 하면 또 다칠 것 같기 때문에 피하는 어떤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게 되게 좀 크죠. 저렇게 키네지오포비아가 있으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신체 활동 그 양은 줄어들게 돼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운동을 충분히 해야지, 땀을 팍 나야지 나의 어떤 기분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나란 존재도 찾고 막 그러는데, 그걸 못하면 어때요? 10분은 달려야 되는데 5분밖에 못 달리면 어때요? 뭔가 찝찝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보통 디서빌리티, 이게 한국말로 정확히 표현이 없는데 이런 장애, 일시적인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엄청 빠르고 잘 뛰고 잘 차야 되는데 발목이 불안하면 어때요? 또 접질릴 것 같으니까 자기의 100%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 50%만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경기력이나 이런 역량에 대해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 거 아니야. 나 원래 잘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게 장애고, 근데 이런 장애랑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어때요?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첫 번째 발목 염자가 이런 약간의 어떤 시리즈 같은 이런 현상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보면 발목 불안정성, 그게 뭐 병이야? 질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는 의학적 진단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감기처럼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감염병처럼 받아들여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두 가지가 이 Chronic Ankle Instability라고 CAR라고 하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은 유병률 만성 질환으로 발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대략 보니까 발목을 접질린 사람들 중에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만성으로 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인생 자기가 평생에 한 번 딱 접질린 사람들 중을 추적조사했더니 40%가 만성으로 가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 치료를 안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치료를 받았는데 제대로 전문가의 치료를 안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그 사람은 만성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심한 거는 합병증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발목을 자주 접질리거나 발목이 자주 만성으로 불안하면 그 스트레스가 다 어떻게 관절로 가서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일어나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 퇴행성 관절염이 한번 발현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마치 암처럼.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까지 가고 4기에 가게 되면 관절 드러내서 인공관절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건 조금 약간 어폐는 있는데, 그리고 또 암 발생 위험도 있다고 봐요.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데 보통 이제 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담배 피우는 거 있죠. 그죠? 그거만큼 위험한 게 신체 활동이 적은 거예요. 담배가 안 좋아요. 그쵸, 안 좋죠. 안 움직이는 것도 담배만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생활이 점점 자동화되고 편리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애들도 그렇고, 특히 요즘에 어린애들이 많이 예전보다 움직이지 않아서 요즘 좀 더 심각하거든요. 어린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높이는 게. 근데 어른들도 어때요? 더 안 움직이게 되죠. 핸드폰이 더 편하니까 그거 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뭐 예전에는 뭐 사러도 가는데 요즘에 어때요? 배민도 있고 더 좋아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움직이는 양이 적어져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건강의 어떤 전반적인 그 몸이 건강을 저항하는 그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는 잘 활동적인 사람인데 발목을 접질려서 발목이 아프고 다칠까봐 움직이면 어떻게, 제가 신체 활동 수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올라가고 그 중에 암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이 CA라는 거를 우리가 약간 감기나 그런 것처럼 대중적인 질환으로 보고 만약에 다쳤을 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왜 한번 접질렸을 때 발목이 불안정하냐를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이제 안정성이라는 이런 어떤 벽돌이 있다고 볼게요. 이 벽돌을 떨어지게 안 하려면 처음에 어때요? 뼈가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뼈가 만약에 이렇게 딱 있어야지 이게 딱 받쳐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발목을 움직임을 볼 때
발목은 뭐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단단하고 내려갈수록 약해져요. 단단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단단하면 움직임이 경직돼서 움직임이 활동할 때 좀 부담이 되고, 또 느슨하면 어때요? 불안한 것 같지만 이럴 때 움직임이 막 편해서 좋아요. 그래서 요거 위아래를 우리가 걸을 때나 우리가 뛸 때 우리의 최적의 상황을 맞게 몸이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뼈 사이에는 어떻게 인대가 에어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 가면 어때요? 텐트에 딱 친 다음에 어때요? 양쪽으로 끈을 잡아 당기죠. 그때 텐트에 어떤 기둥이 힘이 확 들어가는 것처럼 인대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인대 위에 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건들이 또 이렇게 에어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조직이 크게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관절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움직일 때 어떨 때는 좀 더 단단해야 되고 어떤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어줘야 돼. 예를 들어 걷기랑 달리기를 봤을 때 어때요? 걸을 때는 체중이 좀 더 오래 실리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달릴 때는 어때요? 달리는 이 힘 때문에 체중이 덜 실려요. 대신 어때요? 가동성이 열려야 돼요. 그런 처럼 안정성과 가동성을 누가?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두뇌나 척추신경이 서로 조합해서 최적의 관절의 어떤 안정성이나 가동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걷기나 뛰기나 뭐 달리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델에서 이렇게 접질리잖아요. 접질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거죠. 그럼 인대가 늘어나면 인대가 원래 줘야 되는 안정성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불안정성이 오는 거죠. 이거는 말이 되죠. 근데 신기한 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접질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단단해요. 접질려서 통증도 있고 부었는데 실제로 잡아 당겨보고 막 하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전히 인대는 늘어나 있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불안정성을 느껴요. 그건 어디서 오냐면 중추신경에서 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발목 연구에서 이제 좀 약간 유명한 분이, 제가 전에 이제 박사를 유니버시티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만들어낸 패러다임이에요. 좀 복잡한데 그냥 뭐죠? 구조적인 거. 만약에 인대가 너무 느슨하면 어때요? 실제로 수술을 받아서 연결시켜서 재건을 해야 돼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신경학적으로 운동이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접질리고 나서 자주 접질린다는 게 하나의 어떤 가설이고, 자, 그게 요즘에 20년 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되게 복잡하죠? 여기도 되게 복잡해졌고,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 사람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개인적인 요인까지 다 파악해서 재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연구하는 거는 막 이런 거 막 하고 있고, 어떤 대학원생들은 요거, 어떤 친구는 요거, 이렇게 해서 막 합쳐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태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 발목 염좌랑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이 이 예방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목 염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노화를 예방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발목 부상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발목 부상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질리는 거? 좋아. 자기는 이름이 어떻게 돼? 모르겠어? 이름이? 태린이? 태린이 어떻게 생각해? 예방할 수 있어? 네. 오, 좋아.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이요? 예방은 할 수는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뛰지 않아요? 그럼 아예 판에 나오겠다는 건데, 그래도 판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야지. 걷기라도 하는 거. 아니면 달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정 운동? 예? 다른 교정 운동? 다른 교정. 발을 교정하는 운동? 다 하실 거예요.
수술? 그 수술도 있고. 어머니는? 그치. 근력 운동 나와야지. 그쵸? 교정 운동, 근력 운동. 평상시에 주변을 잘 보고 걷거나 네. 아무튼 100%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실생활에서 몇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못 들었어요? 그 운동만 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의하는 것만 있고 외부적으로 뭔가 해주는 거 없을까요? 발목 보호대. 그렇죠. 발목 보호대. 그죠? 그래서 보면 자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외부 보조기라고 발목 보호대 같은 거. 외부적인 거로 누가 와갖고 나를 딱 잡아주는 거야. 내가 흐느적 거리니까 딱 잡아주는 거지. 또는 내가 흐느적거려서 잡은데 이건 어떻게 외적인 거잖아.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체 능력을 키우겠다. 뭘로? 운동으로 키우는 거죠. 컨셉은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외부 보조기에 뭐가 있나 많이 들어보셨죠? 테이핑. 발목 테이핑은 많이 보셨죠? 이제 내려가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브레이싱이라고 저게 발목 보호대 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발 어때요? 예전에 농구 선수들 이렇게 농구 위로 올려갖고 꽉 잠그고 에어조단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 리복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거? 그때인가? 그때 비슷하시네요. 70년대? 70년대? 하여튼 농구화 뭔가 말 돼요? 높이 올려갖고 꽉 쪼으면 안 넘어갈 것 같잖아. 그죠? 스타킹도 좋지. 스타킹도 좋지. 스타킹도 여기에 들어가지. 레깅스는 여기에 들어갈까? 야, 또. 자, 그 다음에 깔창. 깔창 어떠세요? 발목이 이렇게 접질리니까 깔창 밖을 약간 살짝 올려버리는 거야. 저희 맨날 깔창 밟은 거예요. 그랬어요? 운동은 아까 저기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근력 운동, 그죠? 힘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밸런스 운동, 균형 감각,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들은 효과가 있다 없다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에 반해서 요 테이핑, 브레이싱, 밸런스 운동은 그 발목 관절을 부상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일관적으로 계속 연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들도 나쁘진 않죠.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테이핑, 브레이싱, 밸런스 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 테이핑인데 테이핑은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발목을 바깥으로 접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쪽으로도 접지는데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다 바깥쪽이에요. 그럼 테이핑을 어떻게 안쪽에서 붙여서 바깥쪽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 있죠. 안쪽에서 안쪽 복숭아에서 시작해서 바깥쪽 복숭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발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럼 실제로 힘이 실려도 테이프이 힘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넘어가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밌으시면 제가 테이프랑 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자, 브레이스는 어때요? 브레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그 신발 중간 좀 잘라놓은 것 같죠? 그치? 그런가?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쪼을 수 있는 게 이 끈밖에 없어요. 신발 끈처럼. 그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진화된 게 여기 스트랩이라고 이제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스트랩이 생겨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스트랩이 더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강하게 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이얼 같이 버튼이 있어서 돌려버리면 전체적으로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쪼이고 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통 우리가 소프트하다 그래. 소프트 브레이스예요. 만질만질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러면 그 반대로 딱딱한 거 하드 브레이스들이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어떤 플라스틱이나 어떤 메탈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기부스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더 심하고 이게 더 약해. 그게 아니라 이건 선호도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적절하게 쓰면 되고
보통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게 발을 고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그려지죠? 갈수록 더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너무 제한하면 불편해서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헐렁하니까 어떻게 싫어하고. 좋게 얘기하면 요거는 너무 안정성을 주니까 좋고 요거는 약간 가동성을 주니까 좋고. 이거는 어떻게? 그 선수나 어떤 받는 사람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균형 감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균형 감각 밸런스 하면 어떠죠? 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적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한번 서 보실래요? 서 보세요. 한번 서봐. 다들 다 서볼까요? 우리 시간 아직 되네. 다 서보세요. 쓴 다음에 발을 딱 두 발로 모으세요. 두 발로 모으죠. 그 상태에서 손은 자기 편한 대로 여기 자기 여기 뭐라고 하죠? 허리에다 올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에어싸도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가만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면 자기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눈을 감아봐. 아니 처음엔 두 발로 모아서 움직여요. 안 움직이게 해봐. 움직이죠? 자, 이번에는 눈을 뜨고, 자, 이번에 한 발을 들어봅시다. 어때요? 이거는 눈을 안 떠도 움직이지? 안 움직이게 해봐. 안 움직이게 해봐. 오, 잘했어. 오, 되게 잘했어. 눈까지 감았어? 자, 여기서 잘하시는 어머님들은 이 상태에서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이거 눈을 감고 최소 10초 이상은 버티셔야지 균형 감각이 최소는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그죠? 우야, 오, 역시 애들은 잘해. 이거 당한 거할 수 있어. 저기 좀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오, 잘하신 분들 많네. 자, 이거 할 때 보세요. 이거 할 때 무릎을 쫙 펴야지. 약간 구부리면 안 돼요. 그럼 근육이 힘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쫙 펴야 돼요. 다쫙 펴야 돼요. 멋있어. 지휘자. 쫙 펴고 있는데. 이야, 양말이 이쁜데. 코까지 파는 여유. 이야, 이렇게까지. 자, 이 정적인 밸런스는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냥 같이 갈까요? 우리는 어때요? 딱딱한 지면에 서 있죠? 그죠? 딱딱한 지면. 선생님, 저거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여기 계시나? 저기 저 보따리 절 주세요. 그냥 할 때 애들이랑 같이 조금씩 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쉬운 거 같아? 자, 이제는 여기서 해보면 보세요. 이 지면이 불안해질수록 어떻게 우리 발목에서 오는 신경의 어떤 그 인풋 자체가 흔들려서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균형 감각 잘한다. 나와봐. 잘한다. 나와봐. 자, 해보자. 자, 여기 올라가서 두 발로 올라가봐. 신발 벗고 할까? 신발 벗고 하자. 혹시 모르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두 발로 딱 대고. 자, 잘하네. 눈을 감아봐. 그치. 눈 감아봐. 이야, 그래, 잘했어. 자, 잘했고. 자, 올라오세요. 신발 벗고. 자, 처음에 눈 뜨고 해봐. 눈 뜨고 하다가 이제 할 수 있으면 눈 감아봐. 이야, 어디가? 자, 눈 뜨고 있다가 눈 감아봐. 야, 어디 가면 안 돼. 이야, 잘하네. 야, 잘한다. 그렇지, 잘했어.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올라가 처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두 발로 딱 있고 앞에 보고 눈 뜨고 한 발 올려봐봐. 눈만 뜨고 눈 뜨고. 야, 전반적으로 잘하네. 자, 준비되면 눈 감고. 저기 매트에서 하는 게. 괜찮아? 저기 매트에서 하는 게 저기서 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죠, 어렵지. 올라와 보세요. 자, 딱 와서 눈 뜨고 처음에는 눈 뜨고 다리 하나 올리고 손을 약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지. 오, 좋아. 됐어. 준비되면 눈 감아보세요. 하나, 둘,
셋. 어렵지? 자. 아니야, 처음에 딱 천천히. 자, 처음에 눈 뜨고 다리 올리세요. 이야, 저러네. 자, 준비됐어요? 눈 감아보세요. 이야, 잘한다. 이야. 선생님, 이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너무 살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따가 또 안경도 갖고 왔어요. 특수 안경. 싫어요. 그거는 나중에.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거 끊고 후반에 우리가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발 쓰고, 자, 딱 보고, 자, 준비됐어? 자, 눈을 감다. 하나, 둘, 셋. 이야. 눈을 감아봐. 오, 어렵지? 이야, 그래, 잘한다. 이야. 그렇지. 못하겠어? 조심해야 돼. 이 발이에요, 이 발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발. 자기가 자신 있는 발. 자신 없어요. 이 발이요. 자, 됐죠? 앞에 보고. 준비됐어? 눈 감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 너무 끝나니까. 자, 앞에 보고. 앞에요? 자, 눈 감아보세요. 오, 잘한다. 이야, 붙었다. 이야, 애들 보면 어때요? 다 자기 방법이 다르죠? 어떤 친구는 뒤로 빼고, 어떤 친구는 앞으로 빼고. 그게 이제 자기들 그거고. 잘하네. 자, 이제 앞에 보고 눈은 감고 해볼까? 이제 먼저 올라가 봐. 그치? 눈 감아보세요. 이야,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해보자. 이야. 화이팅! 애기 할 수 있지. 우리 애기 봐봐. 애기 한 발 쓸 수 있어? 자, 한 발 쓰기. 한 발찌기 잘하는 한 발 쓰기 해봐. 요. 이거. 이야. 아이고. 애기들은 균형 감각이 조금 떨어져. 이제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높아지는 거지. 잘했어. 멋있어. 언제 그렇게 할 거예요? 눈 그거 이따 선생님이 하는 거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이거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짠짠짠. 올라와. 자, 두 딱 잡고 바람 앞에 보고. 자, 발 하나 올려봐. 오케이. 아니야, 처음부터 눈 감으면 어려워. 올려놓고, 자, 먼저 적응을 하고. 어렵지? 올라와봐. 한 번만 해봐. 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 상태 눈 뛰면 파울이에요. 자, 움직이지 마. 어디가? 됐죠? 신기하죠? 어렵죠? 하나도 어려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수록 지면을 점점 더 불안하게 하면 더 어려워져요. 그럼 몸이 되게 바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적 밸런스를 향상시키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세마이 스테릭이라고, 이거는 정적이지도 않고 동적이지도 않고 중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공을 던져주는 거죠. 보시면 이 상태에서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공 던지기를 할 때는 눈을 감아버리면 공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저런 안경을 쓰거든요. 저 안경을 쓰게 되면 깜빡깜빡거리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뒤에 촬영하시면 너무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거는 이거 끝나고 저희가 만약에 아이들 좋아하고 그러면 실습 시간에 좀 자유롭게 제가 한번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동적으로 가기 전에 약간의 세미다이메라고 변형 동적이라고 보세요. 여태까지는 밸런스 운동의 목표가 뭐냐면 움직이지 마야.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마. 근데도 막 움직이죠. 밑에가 지면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 공이 와도 받기만 하지 움직이지 마. 근데 공이 막 정신없이 오니까 약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거는 내가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변형적인 동적인 거죠. 어떻게? 요 밑에 있던 덤벨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 너무 쉬워요. 늘 해볼게요,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안경을 쓴 거는 시각을 조금씩 차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야 훨씬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나오는 거예요. 동적은 말 그대로 점프라고 보시면 돼요. 점프하고 나서 점프를 높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지해서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우로만 하는 것만 보여드린 거고, 자, 하다가 어느 정도 자신 있으면 공까지 던지고, 그죠? 그러다가 좀 더 이제 더 어려우면 2단으로 뛰면서 공 던지기. 그렇지? 일단 제 강의 끝나고 요거를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애들이랑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제일 좋아요? 테이핑, 브레이스,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운동. 그치, 이걸 했으니까. 이건 했으니까. 내가 실수야. 했으니까. 어떤 게 좋으신 것 같아요? 1번? 브레이싱? 균형 감각. 테이핑 없어? 테이핑도 괜찮고, 그쵸? 자, 이거를 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발목이 접질리면 이게 시간이에요. 우리가 발목이 접질리고 대략 8에서 10주 그리고 1년에서 2년 경과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발목이 또 재발할 수 있는 부상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발목이 접지르는 확률 선수들 같은 경우 10% 정도 돼요. 그래서 100명에서 10명은 접질려요. 선수들 같은 경우. 군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0명에서 이 10%가 접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쭉 올라가요? 또 다칠 확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치료를 받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부상률이라는 게 어떻게 시간에 따라 점점점 낮아져서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걸리면 그 기존에 그 전에 다친 부상률에 올라갔던 그 부상률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브레이스나 그 테이핑을 하면 어때요? 차면 부상률은 내려가는 거고 풀으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차면 보호받고 안 차면 보호 못 받고 효과가 어떻게 오는 거죠? 즉각적으로 오는 거죠. 근데 브레이스랑 테이핑 오래 하면 나쁘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나쁘지. 왜? 테이핑이랑 브레이스 오래 하면 내 몸이 원래 가져야 될 그 역량을 테이프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해야 돼요? 당장은 필요하잖아. 한 번? 그래서 보면 그럼 운동이 들어오는데 보세요. 운동은 내가 한 번 운동했다고 튼튼해져요? 내가 한 번 다이어트 운동했다고 쫙 빠지나? 아니지.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몸이 적응해가는 시간. 보통 그 시간이 뭐죠? 대략 8에서 10주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운동, 균형감각 운동을 했을 때 발목이 균형감각 운동을 통해서 발목 그 염좌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 그 힘이 생기는데 보통 8에서 10주가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내가 내적 이 균형감각 운동을 통해서 내 내적의 힘을 기르는 이 기간까지는 어떻게? 브레이스나 테이핑을 꼭 차고 운동이나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그리고 이 지점이 넘어가면 어떻게? 얘의 강세를 줄이거나 얘를 점점 더 약하게 하면서 원래 나의 상태로 가는 거죠. 말 되나요? 말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자, 운동을 하지만 또 운동으로 인해서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꼭 그 마주치는 게 발목 염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접질리면 어떻게 그냥 있지 마시고 꼭 병원 가서 좀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만성 발목 불안 증후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갖는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나 징후를 겪게 돼요. 그리고 최종에는 뭐 관절염도 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CI라는 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CI 오기 전에 발목 염좌를 미리 미연에 차단하면 어때요?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테이핑이나 브레이싱 또는 밸런스 운동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잘 예방하시면
본인들이 운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강이든 미용이든 그 다른 목적이든 간에 좀 안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로써 저희 그 강연은 마치고요. 저희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응답하고 그러고 나서 학생들 좋아하니까 약간의 시간 갖고 오늘 그 강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